보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려면 내각 구성이 잘 돼서 해야 될 텐데 그렇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음. 이것부터 이제 파행이 됐죠. 네, 그렇죠. 안 열리고 뭐 5월 2일, 3일 연다고는 하긴 하는데 음.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자료 요구를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음.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는 자료가 있어야 청문회하지 맹탕 청문회 할 수 없다라는 맞서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프레임이다. 자료용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어. 전직 총리 후보자들 뭐 정세균, 이낙연 예, 예. 두 분을 비교를 하잖아요. 몇 건 요청한 거 가지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예. 그 전에 두 분보다 의혹이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세균, 이낙연 두 분 때 의혹이 이렇게 많이 아. 나왔나요? 이렇게까지 안 나왔어요. 김현장도 갔다 왔고 네. 무역협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너무 가지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 부동산, 쭉. 네. 그러면서 계속 예를 들면 공직하다, 비위원장 갔다, 공직하다, 네, 김현장 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시잖아요. 음. 그리고 고문료도 많이 받고 무역협회장 하면서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네, 20억, 23억 네. 퇴직금까지 해가지고. 몇 년 하지도 않으셨는데. 네.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무슨 뭐 고급 피트니스 센터인가요? 예, 그거- 인터컨티넨탈 호텔. 근데 그거 지금도 갖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만 뒀는데도. 1억.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이게 상식의 선에서 이해되는 것이면 의혹을 제기하지도 않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분이 고문료로 받은 것도 10몇 억이가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이거 좀 국민의 관점에 맞지 않고 지금 무역협회장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은 것도 국민의 관점에서 맞지 않고 그리고 또 김현장 갔다가 공직 왔다 김현장 갔다가 공직 왔다 하면서 이분이 이해 충돌의 문제는 없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본인의 부인 관련해서도 그 그림을 산 사간 회사들 있잖아요. 네, 두 네. 군데만 밝혀 있어요. 두 군데만 나머지 회사는 밝혀지지 않고 그렇죠. 또 전시회도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셨는데 특정 전시에 전시가 됐는데 그게 남편 찬스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 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건수만 갖고 얘기를 해. 아하. 그걸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죠. 건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가 성실히 정말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냐의 문제예요. 제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봐야 되는데 건수가 많으니까 문제다. 아하.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몰고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자료 요출을 요청할 수 있느냐? 발목 잡기다.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있는 근데 거죠, 그게 국민의힘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은 그런 왜 이거를 자료 필요한 자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이런 아주 중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왜 제출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개인 정보 동의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본인이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한덕수 후보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 기관들이 갖고 있어요. 자 김현장 예를 들면 무역협회 네. 이거 연관되잖아요. 기업 이런데요.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자료들 개인정보 동의서만 써주면 국회에서 그것을 요청하면 그것을 보내준다는 거죠. 네. 근데 개인정보 동의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줄 수가 없어 개인정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디서 뭐 자료를 요청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쓰잖아요. 검증 받을 때도 해요 그거 보통. 어디서 뭐 개인정보 제 거 들여다봐도 괜찮습니다라고 확인하면 이제 국정원이든 경찰 이런 데서 그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의를 해야 된다. 국회가 그 자료를 받아야 이게 네. 지금 의혹이 나온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료를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자료 이런 네. 부분도 안 넣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세 신고한 거 이런 내용도 전혀 안 내고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하. 이거를 건수가 많다 이러면서 이걸 네. 발목 잡기다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텐데 어쨌든 이 파행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이 감론을박을 여야가 하고 있는데 최주문 교수가 볼 때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료가 있어야 청문회 검증을 하니까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고 지금 5월 2일, 3일에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좀 나오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김인철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예. 관련된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예. 배우자 아들, 그러니까 원래는 딸하고 이제 본인이 예. 이 풀브라이트 재단 이 장학금,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 대학에서 뭐 일하거나 공부를 했는데 여기 플러스해서 배우자와 아들까지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장학금을. 4인 가족 전원 혜택을 본 건데 과연 이게 정말 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받은 거냐? 아니면은 이 딸이나 아들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동문회에서 이 김 후보자가 있으면서 예. 회장을 맡았던 동문회장 맡았던 한미 그런 부분들. 한미 무슨 재단이 뭐 이름을 제가 정확히 네.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네, 있어요 그 기가. 거기서 이제
한미 교육위원단 네, 뭐 여기 교육위원단. 이런 맞아요, 데서 맞아요, 일을 맞아요. 하면서 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아빠 찬스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제기가 있는데 되고 있죠. 이거는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보시는 건가요? 들여다봐야죠. 네. 그러니까 풀브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전 네. 세계에 이게 이제 재단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본사가 있는 건데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자각금을 주고 초청을 해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족 모두가 받은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아마 전수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온 가족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인철 후보자 빼고 뭐 전수조사 안 했으니까 제가 네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단정은 없지만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 전수조사 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풀브라이트에서도 가능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해요. 경쟁이 치열하다고 경쟁이 얘기 치열하죠. 들었는데. 왜냐면 예. 그 미국에 체류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천만 원을 그 주는 자녀 건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더라고요. 네. 항공비, 체류비, 학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과정에 뭐 부인 또 자녀 둘까지 같이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 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이제 동문회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이 후보자가 어떤 영향 행사인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도 미국에 있었죠. 계셨잖아요. 13년. 혹시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저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아. 있으면서 신청이 안 돼요. 외국에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신청했으면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모르겠어요. 그거 그때 김인철 그분이 또 심사위원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유학을 이제 제가 그냥 간 건데 예. 보통 이제 가기 전에 이걸 신청해야 돼요. 신청해서 가는 근데 거다. 저도 있으면서 이걸 알아봤더니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미국에 있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가기 그러니까 전에 외국에 받고 있는 가야 사람이 신청해서 그걸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청 대상이 아예 안 됐는데 그래요. 풀브라이트를 통해서 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외국에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여러 나라들이 다. 예, 맞아요. 이 문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좀 밝혀질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정호영 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이 그분은, 예. 아빠 수업을 네. 수강한 다음에 학교에 신고를 안 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고해야 돼요. 어허. 그리고 왜냐면 학점을 경북대가- 주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예. 예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냥 계속 넘어갔었어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그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지만 하게 되면 절차를 반드시 만들어라. 그래서 경북대가 2019년에 네. 학교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규정이냐면 만약에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 들어와서 그 학교 경북대 교수인데 경북대에 들어와서 수업을 듣는데 본인 강좌를 들을 경우 네. 학과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점수 내는 모든 과정을 학과장을 통해서 학교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한 거죠. 학교의 자체는. 규정은 반드시 학교에 보고를 해야 돼. 내 딸이나 내 아들이 예를 들면 내 수업을 들으면 네. 지금 현재 무슨 과목을 내 아들이 내 딸이 듣고 있다라는 걸 먼저 보고해야 되고 시험 채점한 거나 이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학과장을 통해서 검증을 받도록 돼 있어요. 제대로 됐는지 공정하게. 예. 근데 이런 절차를 저는 안 밟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2019년에 만든 경북대 자체 규정을 위반한 거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경북대에서. 어떤 조치가 내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 자녀가 자기 수업을 들어. 예. 아니 물론 얼마나 공정하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걸 알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는 글쎄요. 이 조국 전 장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네. 촛불 들고 뭐 시위하는 이런 모습도 시위했었죠. 있었는데 뭐 그 사안도 그 사안이지만 이 사안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분노할 그런 수밖에 사안인 것 없죠.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내 옆에 수업 듣는 애가 교수가 아버지야. 그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네.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피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재척 사유라고 하고 회피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해야지 사실은. 네. 꼭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다른 교수가 수업 듣는 같은 강좌라도 여러 네. 사람이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듣는 게 맞지. 음... 자기 자녀가 그 수업을 듣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제 말은. 네. 자,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우자가 예. 차를 사
얼마 되지도 아니, 않는다며요. 위장 전입을 어쨌든 경기도 갔다가 한 달 만에 왔는데 그 이유가 차 때문이었다. 차 사면서 그 가격을 딜러한테 맡겨서 몰랐다. 2019년도에 검사장 검증할 때 그때 처음 알았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가 몰랐을 수는 있겠죠.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 알았으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본인,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자기 주소가 옮기는 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아니 예를 들면 아무리 딜러지만 네, 네. 내 주소지가 옮겨지는 걸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딜러가 마음대로 막 해요? 그리고 무슨 뭐 서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인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주소를 막 옮깁니까 마음대로. 다른 사람 그럼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제가 박종훈 기자 네. 주소를 경기도로 보냈다가 전라도로 보냈다가 경상도로 보냈다 이래도 그냥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얘기라도 예, 했겠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이 좀 그 공채 매입이 좀 네. 가격이 싸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한동훈 후보자는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고 뭐 네. 법을 집행하고 어쨌든 수사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위장 전입을 했는데 뭐 실수를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할 때는 왜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표창장 인턴 그거 가지고 네. 인턴 수업 제대로 제 시간에 했냐 거기 갔냐 안 갔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거 빨리 검증해야 된다. 뭐 교육부 조사로 끝날 게 아니라 빨리 수사를 해야 수사를 해야죠. 뭐 지금 수사 고소고발 들어간 상황이지만 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부분이 공정한 똑같은 잣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아니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 이유, 계기 또는 네. 상황 이게 조국 전 장관 사태와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 정부가 각을 세우고 가지고 검찰총장이 어떤 보수의 지지를 네.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 보수 정당인 지금의 국민의힘의 후보까지 됐고 그래서 당선까지 됐어요. 얼마나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미지 가지고 계속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였어요.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 네. 일으키고 그렇게 했으면 그 발판으로 정치해서 대통령이 그렇죠. 된 셈인데.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본인이 지명하는 후보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건 어찌 보면 상식 아닙니까? 뭐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수사를 했던 그 관점으로 본인이 지명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잣대를 대야죠. 괜찮다 이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수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국민의힘도 그래요. 그렇게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실수라고 말이 되냐 뭐 아빠 찬스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정호영 지금 뭐 후보자나 다른 후보 김인철 후보자나 이런 후보자들에서는 뭐 예전에 다 했던 거 아니냐 다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 과연 한 입으로 왜 그렇게 내로남불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자, 뭐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 보도를 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 예. 한 수입차 판매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판매업자가 취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주민등록 이전까지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 예. 일반적인 건 아니다라고 당연하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정말 모르는 상태에 했었겠냐 이런 의혹은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그럼 또 같습니다. 제가 뭐 들었는데 저도 금액이 네. 그렇게 크지 않다며 차이가 근데 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뭐 네. 옮겨간다 하더라도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100만 근데 원, 100만 200만 원도 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어떤 된다.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큰 금액이 아닌데 그렇게 옮겼다. 그리고 뭐 이 한동훈 후보자는 뭐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모친을 어머니를 이 소득공제 예, 맞아요. 그런 거 집어넣고 올려가지고. 그것도 아니 어머니가 집도 갖고 계시고 뭐 네. 상가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게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그 부양 가족으로 집어넣으면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연 100만 원 이하. 그렇죠. 100만 원이 넘어가면 너무 안 돼요. 네. 근데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것도 밑에 사람 실수래요. 실수라고 모든 것 하는데.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기가 한 건 실수고 네. 조국 전 장관이나 남이 하면 그거는 범죄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걸 꼼꼼하게 따지지 않고 본인이 그걸 점검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네. 그게 과연 너무 잣대가 본인한테 너무 너그럽잖아요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저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것도 해명하는 것도 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한번 다 실수로 넘어가면 그럼 그렇게 인턴이나 아니면 표창장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던 그 과거의 한동훈이나 과거의 윤석열 이 두 분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체? 생기부를 보고 그걸 하나하나 수사하고 들여다보는 이런 상황들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예, 압수수색을 뭐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그렇죠. 샅샅이 뒤졌던 그런 모습을 네. 기억하고 있는데 내로남불이다 예, 그런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저희 오마이 TV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최진봉 교수의 이 속사포 같은 랩 시사 래퍼 최진봉 이 교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010-3279-3828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 주시면 오마이 TV 계속 방송할 수 있게 시청료도 내실 수가 있어요. 010-3279-3828 전화 한 통씩 부탁드리겠고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좀 실시간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늘 한 몇 분 정도만 보내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를 응원하시는 이 목소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냥 지난번 벚꽃 벚꽃 좋았는데.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네. 그 뭐야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아, 그러니까 벚꽃을 이게 저희가 깔았는데 이게 시사 방송이 아니라 벚꽃 방송이자가 안 모셔봤어요. 그러니까요. 실패.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에서 계속 하는 걸로 네. 안에서 이렇게 너무 도란도란 시도였어요.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눈 한 번 오면 나가는 걸로. 아 왜 이러세요? 첫눈 올 때 아니면 단풍. 안 돼. 안 돼요. 제가 볼 때 별 효과가 없었대요. 오늘 접속자는 많이 오셨나요? 네, 오늘 한 7,000명 가까이 그거 또 지난번에 별로 안 오셨잖아요. 알겠습니다. 나가지 않는 걸로 해서 안에게서 머무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분들 이쁜 여우님, 최주문 교수님 찐찐 팬 사랑합니다라고 아이, 하셨고요. 느티나무님은 전 봤습니다. 그 벚꽃 방송 보셨나봐요. 전 봤습니다라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댓글 보시면 근데 좋은 댓글이 많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좋다. 벚꽃 보고. 자, 올리브님이 후원금 보낼게요라고 하셨고요. 송영희님 저도 봤어요라고 하셨고 써니님은 최진문 교수님 참 좋아라고 하셨고 금기환님이 최진문 교수님 최고 엄지척라고 하셨고요. 자, 진봉수 엄지척 이런 축복사님의 댓글도 있고 어유 이각한님 예. 최 교수님 최고라고 하시면 실시간 후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실시간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최진문 교수님 응원합니다. 해피진진님 말씀 주시고 김승희님도 최진문 교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셨고 서영계님이 돈진봉이란 또 별명이 참 많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자꾸 만들어냅니다. 네, 하나를 적어주셨고 그리고 저희 열받아서 잘 안 들어왔었어요라는 또 이분이 그런 계세요. 분도 계셨군요. 예, JS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사랑합니다. 거두절미님 말씀 주고 계시고요. 자, 빛나라님도 최진봉 교수님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양정옥님께서도 실시간 후원을 좀 또 지금 방금 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정옥님.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실시간 후원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최진봉 교수의 이 랩을 시사 랩을 한번 제가 들어봤고, 아이고 마리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응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거액의 실시간 후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네, 거액을 보내도 나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잖아요. 박정우 기자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오마이 TV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진문 교수와 함께 또 맛있는 차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거액을 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출연료도 인상도 안 해줘요, 박정우 기자. 아, 그럼요. 뭐 물가는 올라도 출연료와 월급, 아이들의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안 오르니까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너무나 실시간 후원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최진봉 교수와 매주 이렇게 만나서 이 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월요일 4시. 맨날 이렇게 전화 와요. 당일날 전화 옵니다. 오늘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안 해주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약속이 들어오면 바로 잡으려고요. 왜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우리 케인
히로 78님께서 해병대 822기입니다. 아, 최주봉 화이팅. 그러시군요. 해병대 나오셨어요? 저는 해병대. 저는 몇 기세요? 간부 후보생이라서 간부 후보생 74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하고는 기수가 달라서 아, 그게 다른데 예, 해병대 예, 예, 간부보생. 예. 와. 제가 간부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세요? 해병 와. 1사단에 제가 근무를 했죠. 의외네요. 되게 부드럽고 그러셔가지고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동시 이런 거 아니죠? 7년이나 했어요. 부동시.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다녀오셨군요. 예. 7년이나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대위로 저는 대위로. 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오. 군대 경력으로 뭐 내가 대통령을 해야죠. 출마 선언까지 오늘 해주시고.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사는 또 출마 선언 이렇게 전혀 나갑니다.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누가 혹시 기사 절대 쓰지 마. 저는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7년 동안 계셨고요. 7년. 예. 푸르미님께서도 응원해요라고 좀 실시간 응원. 아이 감사합니다. 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안 끝내는 거예요. 나 지금 박정희 기자가 왜 안 끝내나 했더니 들어오고 계속 있어서. 돈이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하고 정말 계시고. 장사를 잘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에 꼭 뵙기를 희망하고 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